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건드린 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캄캄한 밤, 3명의 미군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선 한 여군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딸아, 너는 정말 아빠보다 강하구나. 멀리서 지켜보던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50년간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던 베트남 참전용사가 생애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3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주먹을 불끈 쥐게 될 거예요. 어쩌면 눈물까지 흘리실지도 모르겠네요. 영상 16분부터 감동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꼭 들려주세요. 1987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작은 방에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으악,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 살려줘. 김정수 씨가 또다시 악몽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빠 깨어나세요. 꿈이에요. 22살 딸 민주가 아버지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정수 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야, 또 깨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차피 새벽 배송 알바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겨우 2시간 잠들었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베트남 전쟁에서 왼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장애 수당과 민주의 알바비가 전부였습니다. 아빠 베트남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죠?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냥 대학이나 잘 다녀라. 하지만 민주는 몰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숨겨놓은 상자 안의 훈장들과 감사장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전투에서 동료 9명을 구한 공로로, 적진 단독 침투로 포로 구출,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은 매일 밤의 악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결심했어요. 나도 아빠처럼 강해져야겠어. 아빠를 지킬 수 있을 만큼. 1년 후 민주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아빠, 저 군대에 갈 거예요. 여군에 지원했어요. 정수 씨의 손이 떨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왜요? 아빠도 나라를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는 몰라. 정수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매일 밤 오시는 거 다 봤고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민주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으신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야, 제가 강해지면 아빠를 지킬 수도 있고 아빠처럼 고생하는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정수 씨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딸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민주는 육군 제3사관학교 여군 후보생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신병훈련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상해, 쟤 어떻게 저렇게 잘해? 총기 분해 조립 3분 만에 5km 달리기 신기록이야.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민주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이해 영어 완전 잘하네. 중국어, 일본어도 된다고. 민주는 아버지가 악몽 속에서 중얼거리던 베트남어를 들으며 자라서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게다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군사 교본들을 몰래 읽어왔거든요. 2년 후
민주는 육군 정보사령부에 배치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송소희, 특수 임무가 있다. 특수 임무요? 한미 연합정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다. 6개월간 미군 정보부대와 합동 작업을 하게 될 거다. 이것이 민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어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한 민주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오, 저기 한국 여군 장교 좀 봐. 미군 정보분석관 잭 윌슨과 그의 동료들이었어요. 꽤 예쁜데? 아시아 여자들 좋아해. 한국 여자들 순하다며? 쉬울 거야. 이 순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려는지. 합동작업 첫날부터 불쾌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이, 코리안 오피서. 윌슨이 민주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잭이야. 미국 본토 구경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안내해 줄게. 죄송하지만 업무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민주가 예의 바르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친구하자고. 업무 시간에는 사적인 대화는 피하겠습니다. 민주의 냉정한 반응에 윌슨의 동료들이 킬킬거렸어요. 잭, 저애 까다로운가 봐. 한국 여자들 겉으로만 순한가 보네. 민주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바로 항의하셨을까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코리안, 잠깐 이리 와봐. 윌슨이 민주를 사무실 구석 회의실로 불렀어요. 다른 두 명이 자연스럽게 문 앞을 지켰습니다. 우리랑 좀 친해지자고. 너 빨리 진급하려면 우리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해.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우리가 너의 근무평가를 쓴다는 거 알아?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민주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면 안 되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냐고? 윌슨이 민주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손대지 마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뭐? 감히 우리한테 명령해? 윌슨의 동료가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말 조심하시죠. 민주가 완벽한 미국 영어로, 그것도 군대 은어까지 섞어서 대답했어요. 어라? 이 여자 영어 완전 네이티브네. 놀랄 필요 없어요. 러시아어, 중국어도 하거든요. 민주가 갑자기 러시아어로 뭔가 말하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의 모든 대화를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평범한 여군 장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할까요?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여기 미군들이 저를 괴롭혀요. 뭐라고? 전화 너머로 정수 씨의 분노가 전해졌어요. 민주야, 너무 참지만 말고 내가 누구 딸인지 보여줘라. 아빠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게 있어.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 당하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다. 정수 씨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군인의 기백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너무 큰 문제는 일으키지 마라. 아빠가 한 군데 전화해 볼게. 정수 씨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민주도 몰랐어요. 하지만 다음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군 지휘관이 민주를 급히 불렀어요. 송소희, 특별 지시가 있다. 특별 지시요? 내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민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훈련이라고 하시면 체대 재학 중에 받은 특수 무술훈련 말이다. 사실 민주는 사관학교 입학 전 체육대학교에 다녔어요. 그곳에서 택견, 검도, 합기도를 모두 마스터했거든요. 특히 택견에서는 전국대회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아버지요? 김정수, 베트남 백마부대 전설의 소대장이셨지. 민주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1971년 꽝남성 전투에서 혼자서 적진에 침투해 포로 17명을 구출하신 그분 말이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래서 특별허가를 내린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라.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윌슨과 동료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요. 야, 코리안. 낮에 우리 무시한 거 사과해. 오늘은 절대로 피하지 못해. 세 명이 민주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드릴게요. 지금 돌아가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년 주제에. 윌슨이 민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준비되셨나요? 민주가 몸을 살짝 비켜섰어요. 휙! 윌슨이 그대로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뭐야? 나머지 둘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전장의 베테랑 같았습니다. 1971년 베트남 꽝남성에서 당신들 동료 17명의 목숨을 구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미군이 뒤에서 덤벼들었어요. 팍! 민주의 정확한 택견 발차기에 그도 즉시 무력화되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마지막 남은 미군이 도망치려 했지만 민주가 순식간에 그의 앞을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제야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게 누구인지를. 당신들이 우롱한 건 베트남 전쟁 영웅의 딸이에요. 민주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는 30년 동안 매일 밤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미군을 구하려다 다친 다리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세요? 속이 뚫리지 않나요? 그런 아버지의 딸에게 감히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쾅! 마지막 미군도 민주의 합기도 기술에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정확히 3분 만에 3명 모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민주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군과 미군 지휘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장을 본 미군 지휘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송소희, 괜찮나? 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바닥에 널브러진 세 사람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다음에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미군 지휘관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윌슨을 발로 찼어요. 이 바보들아, 니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나 알고 그랬어?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윌슨이 민주를 찾아온 거예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서 말이에요. 송소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 1971년 베트남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윌슨의 떨리는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19살 신병일 때 정찰 임무를 나갔다가 북베트남군의 매복에 걸렸어요. 민주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백마부대 소대장 한 분이 혼자서 적진으로 뛰어들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민주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그분 성함이 김정수 상사님이었습니다. 민주의 눈이 커졌어요. 제 아버지세요? 정말이에요? 김 상사님의 따님이세요? 윌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전부 당신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인의 딸에게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적이라도 존중하라고,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요. 저는 정말, 하지만 아버지가 구해주신 분이라면 달라요.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겠어요. 3주 후 윌슨은 정말로 한국을 찾아왔어요. 서울역에서 만난 두 사람. 정수 씨와 윌슨은 32년 만에 재회였어요. 상사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윌슨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윌슨, 정말 윌슨이야? 네, 그때 구해주신 그 신병입니다. 두 노병이 32년 만에 포옹했어요. 상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따님에게. 됐어. 우리 딸이 이해한다고 하니까 됐어. 그런데 따님이 그렇게 강하셨나요? 글쎄, 나도 몰랐는데. 정수 씨가 민주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체대에서 무술을 배웠거든요, 아빠. 무술을? 택견 전국대회 금메달, 합기도 3단, 검도 2단이에요. 정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그런 걸?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정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 딸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정수 씨가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이제 악몽 꾸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그날 밤 정수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 대신 딸이 당당하게 서 있는 자랑스러운 꿈을 꿨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미 합동부대에서는 성희롱 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민주는 나중에 국방부 정보분석관으로 진급해서 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윌슨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군의 위대함을 널리 알렸고, 매년 정수 씨를 찾아와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수 씨의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민주야, 고마워. 내가 아빠의 상처를 치료해줬구나.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강함이에요. 그로부터 5년 후 민주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같은 군인이었고 정수 씨는 기뻐하며 딸의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겠구나. 윌슨도 미국에서 특별히 날아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는 이제 정수 씨 가족의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상사님, 따님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윌슨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윌슨이 자신의 아들을 한국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신 분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족 사이의 우정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민주는 나중에 자신의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단다.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 이제 정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악몽 대신 손자와 즐겁게 놀아주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정수 씨가 베트남 참전 용사 모임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들의 희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주도 나중에 국방부에서 특별 강사로 활동하며 후배 여군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누구든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윌슨은 미국에서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도 했어요. 그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강인함은 세계 최고예요.
10년이 지난 후 윌슨의 아들 마이클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할아버지 김정수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유창한 한국어로 정수 씨께 인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수 씨는 8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손자와 산책하며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용감한 할아버지와 강한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감동적인 실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정말 많죠? 첫째, 절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는 얌전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무술가였잖아요. 둘째, 진정한 강함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라는 점입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참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실력을 보여줬어요. 셋째, 부모의 정신은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정수 씨의 용기와 의지가 민주에게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넷째, 진심 어린 사과의 놀라운 힘입니다. 윌슨이 정말로 뉘우치고 사과했을 때 모든 적대감이 우정으로 바뀌었어요. 다섯째,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의 위대함이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섯째, 과거의 깊은 상처도 가족의 사랑과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일곱째, 한 번의 선행이 얼마나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정수 씨가 32년 전에 구한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졌잖아요. 여덟째,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사와 우정의 힘이에요. 윌슨의 아들까지 한국에서 살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부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의리와 용기로 행동하는 한국 군인들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통쾌하지 않았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민주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수 씨처럼 가족을 위해 힘들어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통쾌한 순간이나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자랑스럽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실화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